10년대 국내 민족운동, 그렇죠? 저기서 봤던 비밀결사 들어가는 겁니다. 자, 10년대 이제 의병이 없었느냐? 있긴 있었어요. 의병이 누구냐면, 자, 남한 대토벌 작전 이후에 국내 의병 활동이 위축됐었죠, 그렇죠? 자, 남한 대토벌 작전이 언제부터죠? 1909년부터. 그러면 남한 대토벌 작전을 우리가 알려면 그 전에 의병 항쟁에 대해서 우리가 을미의병, 을사, 그다음에 정미의병이 있었죠. 정미의병이 13도 창의군 1908년에 만듭니다. 서울진공작전 실패하고, 그리고 여기에 자극받은 일제가 뭐한다? 남한 대토벌 작전. 주로 어디를 잡는 거예요? 호남 의병들, 전라도 지역의 의병들을 무슨 작전이냐면 빗자루로 쓸어내는 방식입니다. 전라도로 포위하고 민가, 그다음에 뭐 민간인 그냥 학살하는 거예요. 그냥 요런 짓을 많이 합니다. 얘네들이 훈춘 사건 때도 했었고, 그다음에 간도 참변 때도 이런 짓 했어요. 민간인까지 다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럼 독립군이 버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 그런 것들을 계속 벌이니까 국내 의병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고, 대부분 어디로 간다? 만주나 연해주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죠. 거기 있을 수 없으니까. 자, 그런데 국내에서 의병 항쟁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체포된 분이 1915년에 체포된 최응원 장군입니다. 최응원 장군. 이분을 보통 마지막 의병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꽤 유명한 분이니까 최응원이라는 사람을 하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중요한 거 비밀 결사를 조직하는 거, 이걸 한번 볼게요. 자, 뭐 이게 이제 교재나 이런 데 보면 뭐 복벽주의 계열이다 또는 공화주의 계열이다 또는 뭐 애국개몽운동 계열이다 이렇게 막 구분하는 구분이 있는데, 그렇게 구분하는 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고 가장 중요한 단체들을 몇 개를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일단 독립의군부 굉장히 중요한 단체입니다. 독립의군부. 자, 임병찬. 임병찬 누구의 제자죠? 누구의 제자죠? 최익현의 제자죠. 그렇죠? 최익현, 임병찬으로 이어집니다. 최익현이 어디서 돌아가셨어요? 스시마 섬에서 돌아가셨죠? 왜? 을사의병 때 정부군이 함께 나오니까 스스로 체포됐잖아요. 왕이 보낸 군대에 내가 저항할 수 없다. 체포되셨고, 스승님 따라가는데 임병찬 같이 갔어요. 같이. 스승님이 식사를 안 하시네? 그거 어떻게 해? 나 혼자 먹을 수 없잖아요. 같이 단식을 했죠. 근데 최익현이 너는 밥을 먹어라. 너는 후위를 도모해라 돌아가서. 그래서 최익현 선생은 거기서 이제 순국하시고, 임병찬은 나중에 돌아옵니다. 이 임병찬을 고종이 몰래 불러서 밀지를 써준 거예요. 밀서를. 너가 의병들을 한번 규합해봐라. 그래서 의병 전쟁을 한번 일으켜봐라. 그래서 고종의 밀지를 받아 만들었고, 중앙과 지방의 조직을 만들면서 자, 복벽주의, 자, 임금님을 다시 고종으로 회복시키겠다 이겁니다. 그렇죠? 얘네들은 왕에 대한 충성으로 하는 거예요. 자, 복벽주의를 기반으로 한 의병 전쟁을 목표로 한 것이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14년 5월에 전국의 조직을 통해서, 자, 요 부분 보세요. 노란색 부분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일본 내각의 총리 대신과, 일본 내각의 총리 대신이면 말하자면 국무총리와, 일본에 있는 국무총리와 조선 총독과 고위 관리에게 자, 국권을 반환해 달라고 하는 요구서를 일제히 발송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발송하려 하고, 그 다음에 더불어 360여 개의 이 처라는 건 장소에 전화가 있는 곳 있죠. 전화. 공공기관에 이런 데 전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전화가 들어오기 시작한 게 꽤 됐잖아요. 우리도. 자, 그래서 360여 개 처에 일제히 국권 반환과 일본의 철병을 요구하는 전화를 하기로 한 겁니다. 자, 준비 몇 시에 자, 전화 거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일본 그 통치기관 같은 데 전화 걸어서 국권을 반환해라. 그리고 이 반환 요구서를 보내는 계획입니다. 벌써 좀 답답하죠, 그죠? 그런다고 주나? 좀 답답하긴 한데 이 유생들이 이제 그래요. 뭔가 어떤 대의 명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5월 23일 단원이었던 김창식이 체포되면서 그것이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못한 거죠. 그래서 시험에 뭐 공부를 하다 보면 이거를 보냈다 또는 보내려 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보내려 한 거예요. 보내려 한 거고 결국은 보내지 못한 거고 다 체포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임병찬이 일본 경찰에 잡히고, 대한독립의군부는 이제 이걸 독립의군부라고도 하고 대한이란 말을 집어넣어도 되고 안 집어넣어도 됩니다. 대한독립의군부는 해체가 되고, 임병찬은 결국은 1916년에 검은도에서 유배 생활하다가 돌아가시는데, 그 검은도에서 계속해서 자살 시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 밑에 내가 이런 못 살겠다 해서 자결 시도하고 자살 시도하고 하는데 계속 실패해요. 그게 잘 안 돼. 그럼 걔네가 또 치료하고 또 수액 놓고 막, 그럼 또 이제 자살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비참하게 살다가 돌아가시죠. 임병찬도.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의병 계열이나 또는 위정척사 계열을 우리가 좀 답답하다라고 얘기할 것만이 아닌 게 그래도 이분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념이 옳다고 생각해서 끝까지 자기 목숨을 다 바치잖아요. 그렇죠? 진정한 보수주의자다. 제가 맨날 얘기하죠. 보수 진보할 때 보수라고 할 것 같으면 위정척사 쪽을 손톱만큼이라도 담고서 보수라고 얘기를 해라. 나라가 위급할 때 가장 먼저 나서는 사람이 보수인 거죠. 그렇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맞죠? 정말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시대착오적일 수는 있지만 임병찬 꼭 기억을 하시고. 자, 그다음 국권 반환 요구서. 자, 너무 친절해. 보세요. 제가 생각건데 모든 폐해는 모두 한국을 병합하였기 때문입니다. 첫째, 부역이 너무 많고 과중하여 백성의 피폐함이 극도에 이르렀고 한국 행정사업 등의 비용으로 매년 엄청난 금액을 소모하니 이는 이미 드러난 폐해입니다. 둘째, 열강들은 일본이 팽창함을 보고 세력을 고르게 하려 생각하니 외교를 하기 어렵게 되는 소위입니다. 그 외에 2천만 국민은 모두 울분을 품고 있으며 만약 한국을 돌려주고 정족지세로 서서히 천하의 대의를 펴고 동아의 백성들을 보존하면 일본의 광명이 클 것입니다. 무슨 나라를 우리한테 돌려달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신사적으로, 그렇죠? 너네가 돌려줘야지 너네들한테도 좋은 거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진짜 답답하죠. 이거 보면. 그죠? 답답합니다. 이럴 게 아니라 그냥 습격해서 한 놈 목이라도 따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불이라도 지르든가. 근데 지금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의 명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만약에 사료로 나오면 어떨까요? 이게 재신문으로 나오면 제가 보기에 다 쓰러집니다. 국권 반환 요구서. 아셨죠? 이거 나오면 독립의군부입니다. 너무 친절하게 얘기하고 있다. 아셨죠? 자, 데라우치 총독한테 보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한강복단, 풍기강복단이라고도 하고 경북 지역에서 만들어진 거죠. 풍기가 이제 경북이니까. 자, 최기중 등이 의병장구 출신과 유림들, 계몽운동가들을 규합해서 경북 풍기에서 만든 것이고 독립군 양성을 위한 무기 구입과 군자금 모금 이런 것들을 하는데 대부분 나중에 대한광복회라는 곳으로 합류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겠지만 조선국권회복단 쪽 일부와 대한광복단 쪽의 일부가 대한광복회라는 걸 만들어요. 제가 저기서 앞에서 했지만 대한광복회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대한광복회는 바로 대한광복단, 즉 풍기광복단의 일부와 조선국권회복단의 일부가 만든 것이다. 그 정도에서만 나옵니다. 뭐 자세한 활동을 묻는 게 아니고. 자, 민단조합이라 그래서 경북 문경 지역 유생들이 주도한 의병의 후신단체로 역시 복벽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경북 지역이 많죠. 왜 많을까요? 조선시대 살인파들이 영남 지방에 많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 하는 거예요. 아셨죠? 굉장히 셉니다. 여기도. 호남은 이제 민중들이 많이 하죠. 하도 수탈을 당해서 응어리진 게 많아서. 전라도에서 우리 동학도 그렇고 이제 민중들이 많이 일어나고 물론 거기도 이제 뭐 유생 출신들도 많지만 아까 최익형 같은 분들도 경북 지역에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았다. 자, 그 다음에 조선국권회복단, 얘는 좀 중요합니다. 자, 이시영, 서상일 등의 경북지방 유생들이 시회를 가장하여 그러니까 시를 뭐 만들고 시를 발표하고 하는 그런 모임, 그거를 가장해서 자, 이건 단군 신앙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이 단체의 강령 같은데 보면 단군에게 숭배하고 단군에게 뭐 충성을 맹세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 왜냐하면 단군을 살려야죠. 우리가 나라도 없는데 우리의 근원이니까 단군고 조선이. 일제로부터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하는데 자, 3.1운동을 주도하고 자, 만주민 연해주의 독립단체와 연계투쟁을 하면서 자, 파리강화회의에 자, 요거 한번 나오면 어렵습니다.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하는데 참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파리강화회의에 우리 민족의 기대가 굉장히 많았었어요. 정말로 저 강대국들이 민족 자결주의라는 것에 의거해서 갑자기 목이 메이네. 의거해서 우리를 독립시켜 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독립청원서를 파리강화회의에 보냅니다. 연해주에서도 가고, 그죠? 미국에서도 가려고 하고, 여기서도 가고, 국내에서도 가고, 막 여러 가지가 가는 거예요. 상하이에서도 가고,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데 참여를 했었고, 자, 나중에 일부 회원들이 대한강복단의 회원들과 통합해서 대한강복회를 결성하게 되었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대한강복회.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한번 보시고 조선국권회복단. 유림들이지만 이념적으로 보면 약간 이쪽은 계몽운동 쪽 성향입니다. 완전 복벽주의 쪽은 아니에요. 이분들은. 자, 그리고 자, 조선국민회. 자, 얘는 대조선국민군단이라고. 요게 어디서 만들어진 걸까요? 대조선국민군단. 요게 1914년에 하와이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하와이 가서 독립운동을 할까요? 하와이에서 독립운동하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왜 하와이에서 뭘 하죠? 하와이에 왜 간 거예요? 하와이에 우리 노동이민 언제 갑니까? 사탕수수 농장에 많이 가잖아요. 1903년에 그 알렌 알아요? 발음 살려서 얘기해줘요. 앨런? 그 광해원 만든 사람 알렌. 걔가 원래 의료 선교사로 왔던 애 아닙니까? 근데 요놈이 이제 정치적 야망이 있어가지고 고종한테 삽삽삽 해가지고 미국 공사가 돼요. 갑자기 외교관이 된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 공사 그만두고 미국 가서 사탕수수 그 농장주들하고 이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고종하고 연결시켜줘서 이민단을 모집해서 1903년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일자리를 찾아간 거죠. 또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얼마나 큰 강대국이고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강국이고 미국 나라 이름도 너무 예쁘잖아요. 아름다운 나라. 미국이 아름다운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부푼 꿈을 안고 갔겠어요. 하와이 가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노예처럼 혹사당하죠. 그죠? 하루에 16시간씩 진짜 채찍으로 맞으면서 그 말탄 농장주들이 그 카우보이들 있잖아요. 걔네들 채찍 들고 일 시키는 거예요. 그때 막 40도에 육박하는 그 폭염 속에서. 그죠? 그렇게 해서 미국의 이민자들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쿠바로도 가고 멕시코로도 가고 나중에 미국 본토로도 가고 뭐 등등등 한 건데 물론 애초부터 미국 본토로 간 사람들은 좀 지식인들 예를 들면 서재필 이런 사람들 좀 배운 사람들은 미국으로 가죠. 미국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가고. 근데 이런 노동자들은 처음에 하와이부터 이제 정착을 한 거거든요. 자, 그 하와이에 있던 대조선 국민군단이 무장단체인데 얘네들이 국내 조직으로 만든 것이 조선국민회라는 조직입니다. 막 그렇게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장일환이 숭실학교 재학생과 기독교 청년들을 중심으로 조직을 한 것이다. 그래서 대조선 국민군단 이거는 이제 박용만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박용만도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국내 조직으로서 조선국민회는 장일환 등이 만들었다. 자, 송직회는 제가 왜 색칠을 해놨냐면 활동이 되게 특이합니다. 평양의 숭의 여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것이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생들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성계몽운동을 전개하고 해외 독립운동을 뭐 지원하고 그 다음에 이게 좀 특이한 활동이 또 뭐냐면 독립운동가의 가족을 지원합니다. 독립운동가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가 만주로 돌아다니면서 독립운동하면 집안에 살림살이가 안 됩니다. 그렇죠? 아버지가 돈을 안 벌고 독립운동하러 그 대의를 가지고 돌아다니는데 가족들은 쫄쫄 굶는 거예요. 엄마가 어디 가서 진짜 식모로 일하고 삭바늘질 일하고 해서 자식들 교육도 안 돼. 그러고 다 사는 겁니다. 독립운동가 가족들이. 그죠? 심지어는 돈이 많은 우리 이회영 이런 일가족도 그냥 그 돈을 독립운동에 다 탕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생활이 어렵겠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섬세하죠. 숭의 여학교 교사니까 거의 여선생님들이 많아요 여기에.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 좀 챙기는 게 약간 좀 이렇게 섬세하죠. 좀 이런 것들을. 그래서 선명단 서울에서 유학자들이 조선 총독부를 비롯한 일제 요인 암살을 목적으로 만들었다. 근데 별로 뭐 활동은 별로 없고요. 기성단 평양의 대성학교 출신들이 만들었다. 그 대성학교 누가 만들었죠? 교장 선생님이 누구죠? 교장 선생님이? 안창호 선생이죠. 안창호. 이게 이제 신민회가 만든 거 아니에요? 신민회가 옛날에. 대성학교하고 무슨 학교? 오산학교. 오산학교는 정주, 평양 근처의 정주. 교장 선생님 누구? 갑자기 배고프네. 오산학교가 남강 이승훈 선생. 이승훈. 오산학교 지금 서울에 있어요. 한남동에 오산중고등학교. 거기 정주에 산봉우리가 5개 있었거든. 그래서 오산학교라 그래요. 그 오산학교와 대성학교가 신민회가 만든 학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학교죠. 1907년에 그 출신들이 이제 만든 것이 주도한 것이다. 자립단 한경랑도 단천이라는 곳에서 조직되어서 뭐 실업 경영하고 청년 교육이 주요한데 그렇게 중요한 것들은 아니니까 뭐 외우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는. 자, 그다음 조선 산직 장려계라 그래서 경성 고등교원 양성소 재학생들 중심으로 조직되었고 민족 경제 자립을 통한 국권 회복을 추구했다. 자, 그런 게 있었구나. 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중요하죠. 대한강복회. 1915년에 만들어집니다. 자, 이름 외우세요. 자, 박상진. 자, 이 사람의 직책은 총사령입니다. 총사령. 자, 김자진 장군. 원래는 이석대라는 분이었는데 이석대가 체포되고 나서 그 유명한 김자진 장군이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에 이제 활동을 하면서 부사령. 그러니까 총사령관의 박상진, 부사령관의 김자진 단체를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총사령, 부사령 이렇게 한다는 건 뭐다? 이것이 자체가 군대식 조직이다. 하나의 군대 조직과 같다. 오케이. 자, 그다음에 국권회복과 더불어서 자, 요게 중요하죠.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려고 한다. 자, 공화정 처음에 얘기한 단체, 독립운동 단체 중에 어디예요? 공화정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게 우리 옛날에 신민회죠, 그렇죠? 신민회가 공화정 처음에 얘기했고 그 전까지만 해도 헌정연구회 같은 경우만 봐도 입헌군주제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공화정 처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쪽으로 온 거죠. 대한강복회 공화정 얘기합니다. 3.1운동 전에 이미 얘기한다. 우리는 공화국을 수립할 거다.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장 독립 전쟁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독립군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조직 자체가 군대, 부대라니까요, 부대. 그렇죠? 그래서 무장 독립 전쟁을 하기 위한 자금 마련이고 일본의 현금 수송차 같은 거 막 습격하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좋게 말하면 자금 마련을 군자금 모금이라 그래. 군자금 모금이라 그래서 모금함 들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요. 다 이거 은행 털고 일본인 부호의 집을 털고 이런 수송 차량 습격하고 이렇게 해서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친일파를 처단하죠. 그래서 행영부라고 그 암살할 사람들을 적어놓고요. 실제로 관찰사 장승원과 도고면장이었던 박용화를 사살한 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활동입니다. 요거는 시험에 나온 적은 있어요. 이것도 나온 적은 있고. 그다음에 간도에 무관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것이다. 왜? 독립군 전쟁해야 되니까 간도에 사관학교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거. 이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군자금 모금을 하는 겁니다. 대한강복회. 그래서 나중에 의열단이라든지 한인애국단이라든지 이런 의열단체들, 암살, 파괴 뭐 이런 거 하는 단체들이 어떻게 보면 거의 원류다, 원류. 친일파 처단 이런 거 하는 거 보면 대한강복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강령 봅시다. 이게 사료로 나올 걸 또 봐야 되니까 부호의 의연금 및 일본인이 불법 징수한 세금을 압수하여 무장을 준비한다. 남북만주에 사관학교를 설치해서 독립전사를 양성한다. 종래 의병 및 해상군인과 만주 이주민을 소집하여 훈련한다. 중앙제국에 의뢰하여 무기를 구입한다. 본회의 군사행동, 집회, 왕래 등 일체 연락기관의 본부를 상덕태 상해에 두고 한만, 요지와 그러니까 한국과 만주, 요지와 북경, 상해 등의 상하이, 지점 또는 여관, 광무소 등을 두어서 연락기관 하는 그러니까 위장으로 이제 여관 같은 걸 만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1인 고관 및 한인 반역자를 수처해서 처단하는 행영부를 둔다. 그다음에 무력이 완비되는 대로 일본 선멸전을 단행하여 그러니까 군대 만들어서 훈련시켜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전쟁입니다. 전쟁. 최후의 목적을 달성한다. 당연히 최후의 목적은 이제 독립이겠죠. 자, 기본 계획. 그래서 남조선의 부호에게 협박문을 보내 군자금을 징수하고 만약 응하지 않을 경우 처단한다. 그 밖에 충남, 직산 금강. 이게 일본이 원래 약탈했던 금강이죠. 이게 독립협회 시절부터. 자, 중국에 가서 통화를 위조하여 정화로 바꾸고 이제 위조 화폐까지. 그런 뒤에 만주에서 한국인 장정을 훈련하여 군대를 편성하는 한편 국내 요지에 1개소 1만 원의 자본금으로 100개소의 잡화점, 그러니까 가게를 여는 겁니다. 자, 그 이익으로 국권회복 자금을 마련하고 동시에 무기를 구입하여 준비를 마친다. 이럴 때 일본이 외국과 국교를 단절하게 되면 일시에 일어나 일본에 항전하면 일본은 드디어 조선을 포기하기에 이르는 것이다. 상당히 계획이 치밀하죠. 근데 뭐 그걸 다 이렇게 실행을 옮겼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계획을 가지고 독립군 전쟁을 장기적으로 하는 것. 이게 대한강복회의 활동입니다. 아셨죠? 대한강복회 중요합니다. 그럼 10년대 이제 국외민족운동.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부분이니까 외울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아까 어디 얘기했었어요? 저기 간도, 연해주, 상하이, 그 다음에 미주 지역, 미국, 멕시코, 뭐 하와이 다 포함한 미주 지역입니다. 그거대로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 있는 건 다 아셔야죠. 결론적으로는 다 알아야 됩니다. 이 정도는 익숙해야 돼요. 자, 여기가 지금 어디예요? 삼원보라는 지역. 여기가 우리 서간도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입니다. 삼원보. 지명입니다. 지명. 삼원보라는 지명. 여기를 우리가 서간도라 그래요. 백두산이 여기 있죠? 그럼 이쪽을 우리가 간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충 이쪽을 서간도, 그다음 여기 왕청, 연길, 용정, 석현, 십리평 이쪽 지역을 보통 뭐라 그래요? 여기를 그냥 북간도 또는 간도. 서간도라 그러면 이제 이쪽을 서간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 전체는 만주인데 보통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자르면 여기를 이제 북만주, 여기를 뭐 남만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삼원보라는 지역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알아두시고. 자, 여기에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이회영 같은 그런 분들의 일가족이 그쪽으로 넘어가서 자신들의 재산을 다 쏟아부어서 이 삼원보를 사들이게 됩니다.
그 이회영 선생의 그 집안이 6형제, 그 큰형님이 이석영 씨인데 막내가 이시영이고 넷째가 이회영입니다. 이분들의 재산이 그 당시에 처분해서 간 재산을 지금의 화폐 가치로 따지면 3, 4조 원대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3, 4조 원대 재산을 급하게 처분해서 집은 이제 못 팔죠. 그리고 서울에 있는 땅은 일본에 감시가 심해서 못 팔고 경기도 지방에 있는 땅들 다 팔아가지고 그 이석영 선생이 남양주 화도읍에 살았는데 서울까지 올 때 자기 땅만 밟고 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부잣집입니다. 이 집안에서 판서와 정승 14명이 나온 집안입니다. 명문가 중에 명문가인데 그 재산을 다 팔아서 6형제 60명이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땅을 사는데 청나라 관리들이 안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과 내통할 수 있다. 그래서 이회영이 북경까지 가서 위안스카이를 만납니다. 위안스카이 우리 청나라 때 이모군란 때 왔던 애 알죠? 바로 걔가 청나라에서 최대 그 말하자면 군벌 세력이에요. 그 위안스카이를 찾아갑니다. 위안스카이가 이회영을 알아. 회영이 왔어? 어렸을 때 이회영 집에 가서 차 마시면서 애들 받고 용돈 줬던 그 사이인 거예요. 이회영이 찾아온 거야. 그래서 청나라 땅을 사야 되는데 관리들이 안 판다. 그러니까 특사를 2명을 붙여서 보냅니다. 야, 누가 안 판다 그래? 얘 데리고 가봐. 그래갖고 위안스카이의 특사가 같이 이회영 꼬질꼬질한 애랑 같이 오니까 청나라 봉천성 이런 관리들이 난리가 난 거야. 이게 뭐냐 얘 도대체. 그래서 삼원보를 우리가 사들인 겁니다. 여기는 이제 한국 사람들을 많이 이주시켜서 땅도 나눠주고 이제 여기에 우리의 집단 거주 지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경학사, 부민단, 뭐 서로군정서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이쪽에 원래 서정서숙과 명동학교는 그 미리 그 전에 있었던 학교들입니다. 얘네들은 국권비탈 이후에 생긴 학교가 아니고 1906년, 1908년에 이미 있었던 학교들이고 그 뒤에 이제 중강단이라든지 뭐 이런 대한국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색깔이 좀 다른 지역을 뭐라 그래요? 여기를 연해주라고 하고 여기 이제 블라디보스토크, 그죠? 오뚜기 마요네즈 수출하면 이쪽에 내립니다. 러시아 사람들 마요네즈 이만한 거 들고 먹는 거 아시죠? 식탁에 이따만한 거 한 2kg짜리 들어놓고 막 찍어 먹어요. 퍼먹어요. 마요네즈 장난 아니게 먹어요. 그 오뚜기 골드 마요네즈 그거 되게 많이 먹는데 그 여기에 내립니다. 여기다. 그 여기서 쭉 가는 거죠. 이제 여기서 열차 시베리아 횡단차. 옛날에 다큐멘터리 이런 거 봤어요. 제가 진짜 마요네즈 먹는데 진짜 장난 아니에요. 진짜 이만한 걸 갖다 놓고 막 퍼먹는다니까. 그러니까 추워서 그런가 엄청 먹더라고. 우린 느끼해서 못 먹을 것 같은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해주 여기서. 그래서 이쪽에서 쫙 이제 우리 독립운동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봅시다. 서간도 지역. 자, 경학사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처음이니까. 이회영, 이시영 등의 자, 이 사람들이 원래 신민회에서도 활동을 했어요. 근데 이회영이라는 분은 원래 무정부주의자입니다. 시험에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아닌데 아나키스트예요. 무정부주의자다 보니까 이분이 어떤 단체 속에 소속돼서 무슨 직책을 맡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독립운동사에서 헌신한 것에 비해서 뭔가 직책을 맡았던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독립운동사에서 아무것도 안 한 걸로 그냥 보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역사책에서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최근에 고등학교 역사책에는 이제 이회영에 대해서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주라 그러죠. 뭐 이제 사회 기득권층의 어떤 뭐 사회적 헌신 이런 거 관련해서 페이지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이회영, 이시영이 신민회 때부터도 엄청난 자금줄이었습니다. 다 거기에. 자, 그래서 신민회라는 단체. 그래서 신민회가 여러분 우리 옛날에 애국개몽운동 배울 때 신민회가 다른 애국개몽운동 단체랑 다른 점이 뭐였어요? 무장투쟁에 대해서도 어떻게 했다?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인지를 했죠. 다른 애국개몽운동 단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장투쟁에 대해서 비판적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완전히 사회진화론에 찌들어가지고. 근데 얘네들은 그 생각을 했고 얘네들이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했다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서간도 삼원보 지역입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 대종교 인사들도 좀 관련이 되고 그래서 설립한 자치단체로서 학교를 만든 게 신흥강습소라는 겁니다. 이 신흥강수가 나중에 이름이 신흥학교로 바뀌었다가 이 뒤에 또 나와요. 신흥학교로 이름 바뀌었다가 나중에 신흥무관학교라는 걸로 바뀌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흥무관학교로 사실 바뀐 거는 3.1운동 이후예요. 3.1운동 이후인데 처음에 신흥강습소로부터 출발했으니까 보통 신흥강습소와 신흥무관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애초부터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맞아요? 만약에 우리가 해커스 학원인데 나중에 해커스 공무원 학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한 10년 전에 생겼어. 그러면 해커스 학원이 10년 전에 생겼다가 맞는데 그 해커스 공무원 학원이 10년 전에 생겼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부민단으로 바뀌어요. 경학사가 부민단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백서농장이라고 하는 농장을 만들어서 훈련도 시키고
그다음에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농사도 시키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하나의 기업적으로 이제 운영되는 하나의 이제 농장입니다. 자, 그다음에 부민단이 이제 한족회로 바뀌죠. 한족회로. 자, 그래서 부민단이 한족회로 바뀌었고, 그다음 요게 이제 서로군정서가 되는데, 여러분 제가 거기에 오타가 하나 났을 거예요. 여기다 부민단이라고 써놨죠, 제가. 요거를 한족회가 바뀌었다라고 이제 써주세요. 왜냐면 순서가 이렇게 와야 되니까 제가 여기를 부민단이라고 써놨더라고. 아까 잠깐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자, 부민단이 상하이 임시정부와 연합한 게 아니라 한족회가, 뭐 부민단이나 한족회나 똑같은 애들이긴 한데 한족회가 상하이의 임시정부와 연합하여 군정부 기능을 갖는 기구로 개편되었다. 근데 이 부분이요,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도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상하이 임시정부. 제가 아까 상하이 임시정부는 사실상 보면 이때는 이제 그 통합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상하이 임시정부가. 근데 상하이 임시정부가 20년대 초반에도 서간도 지역이나 북간도 지역에 부대가 만들어질 때 거기에 많이 연관이 돼서 자금도 지원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임시정부에 소속된 부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임시정부에 소속된 부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임시정부의 지도와 통제를 받는 정도는 됩니다. 그게 서간도에는 서로 군정서가 있고 북간도에는 뭐가 있겠어요? 응용되죠. 북로 군정서가 있는 거죠. 얘네들이 전부 다 3.1 운동 이후에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임시정부도 3.1 운동 이후에 만들어지니까. 자, 그 연관이 좀 있다는 거 하고, 그다음에 대한독립단이라 그래서 의병 출신의 박장호 등이 의병장, 포수단 등을 모아서 만든 것이다. 그럼 이쪽은 되게 공화주의적 관념을 좀 갖고 있다면 대한독립단 같은 경우는 이것도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얘네들은 좀 되게 특이하게 얘네는 이제 복벽주의 이념을 이제 고수하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벌써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경학사 서간도에서 자 그냥 기억을 하세요. 그냥 경학사로부터 출발하는데 경학사 쪽에서 출발해서 서로군정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과정에 경학사, 부민단, 한족회, 서로군정서로 가는 걸 일일이 기억을 못하더라도 경학사 일하면서 공부한다는 뜻인데 경학사로부터 출발해서 서로군정서로 갔다. 여기까지는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만든 독립군 양성소가 뭐다? 신흥무관학교죠. 신흥무관학교, 그렇죠? 신흥무관학교. 이건 제가 노란색을 안 칠했는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흥강습소에서 신흥중학교를 거쳐서 이렇게 됐다. 근데 이게 신흥중학교와 신흥학교라는 명칭을 그냥 병행해서 막 쓰기 때문에 그거는 물어보지 않아요. 그냥 신흥강습소로 출발해서 신흥무관학교가 되었다. 이게 독립군 양성소고요. 수천 명의 독립군들이 신흥무관학교에서 배출이 됩니다. 이 사람들의 학비 다 누가 돼요? 아까 이회영 같은 그런 사람들이 투자한 돈으로 다 학비 대줘요. 다 면제입니다. 기숙사고 학비 다 면제고요. 밥도 다 공짜로 주고 군복이고 뭐고 다 공짜로 줍니다. 나이는 이제 일정한 연령 이상만 들어갈 수 있는데 가끔 가다 곤란한 게 막 13살, 14살짜리들이 막 한국에서 와가지고 자기 신흥무관학교 입학하겠다고 막 이러면 이제 머리가 좀 아프죠. 좀 더 커서 와라.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 오려고 지금 수백 리를 걸어서 왔는데 집에 가라 그러냐. 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그냥 좀 학교에서 일 좀 시키면서 좀 이렇게 정원애로 좀 받아주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건데 신흥무관학교에 엄청나게 많은 독립군들이 나온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다음 북간도. 북간도는 이제 간민회라는 단체가 있고, 이게 이제 한민교육회에서 간민교육회로 바뀌었다가 간민회인데 최종적으로 바뀌는 게 대한국민회입니다. 대한국민회. 자, 제가 이거는 왜 이거 하는지 아시죠? 벌써 제 수업 많이 들으신 분들은 대한국민회 나왔으면 뭐 때문에 하는구나 알 거야 아마. 그죠? 자, 대한국민회. 대한인 국민회. 대한국민의회가 엄청 헷갈리기 때문에 엄청 헷갈리죠, 이름들이. 대한국민회는 이제 간도, 북간도고, 그렇죠? 얘는 뭐다? 대한인 국민회는 이제 미국이죠. 대한국민의회는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오케이? 자, 얘는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집니다. 샌프란시스코. 그다음에 여기는 북간도 지역이죠. 그래서 이름이 비슷한데 다 다른 거예요. 아셨죠? 자, 그래서 대한국민회는 1919년에 만들어진 것이고, 대한인 국민회는 1910년이고, 대한국민의회도 3.1운동 이후에 1919년에 만들어집니다. 오케이? 이거는 여러분 꼭 그냥 이렇게 써놓고 기억하세요. 이게 공부하다 보면 되게 헷갈려요. 이게 비슷비슷해서.
자, 그래서 이제 대한국민회의 소속 부대가 국민회군입니다. 안무라는 사람이 이끄는 국민회군. 나중에 봉오동 전투 때 홍범도 부대랑 같이 합니다. 자, 그다음에 중강단. 자, 중강단. 독립군 부대인데, 그러니까 중강단은 냉정하게 말하면 독립군 부대로서의 성격도 있긴 하지만 사실 좀 다른 쪽으로도 많이 하긴 하는데 보통 독립군 부대로 분류를 합니다. 서일이라는 사람이 단장이고요. 그다음에 대종교 신자들이 중심이다. 대종교. 대종교 누가 만들죠 이거? 누가 창시합니까 이거? 자꾸 물어보니까 실례네 실례. 이게 대답 알아도 제가 물어본다고 혼자 나철이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도 이상하잖아 또. 여러분들 대답 안 하고 있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나철과 오기호 그죠? 나철과 오기호. 그래서 이 나철과 오기호가 옛날에 뭐 만들었던 사람이죠? 을사 오적 죽이겠다고 오적 암살단도 만들고 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1909년에 대종교 만들었고 대종교가 이제 탄압을 많이 받으니까 민족 종교를 되게 많이 탄압해요. 천도교, 대종교. 그래서 간도로 넘어간 거고 독립군 부대 만들고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나철 선생은 이제 이 말하자면 에너지가 너무 많은 분이라서 1916년에 결국은 나라가 독립이 도저히 안 돼. 자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래서 그 울분을 참지 못하고 그냥 자살해 버립니다.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야. 그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사진 보면요, 딱 정말 카리스마 진짜 쩔게 생겼어요. 나철 선생은. 자, 대종교. 일단 초기에는 군사활동보다는 민족의식 고취와 애국개몽운동 뭐 이런 쪽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무장단체 역할을 좀 하는 거고. 자, 이게 중요합니다. 무오독립선언. 무오독립선언. 다른 말로 대한독립선언서. 원래 대한독립선언서인데 1918년이 무오년이에요. 무오년. 그 1919년은 뭐죠? 김이년. 그래서 이제 3.1운동 때 나왔던 독립선언서는 김이독립선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냥 무오독립선언. 자, 이 무오독립선언은 무장독립론을 천명한 독립선언서입니다. 그러니까 3.1운동 전에 무오독립선언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도쿄 유학생들이 발표한 뭐 있죠? 28 독립선언이 있는데 28 독립선언은 일단은 민족자결주의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정의단, 군정회 등으로 이름이 바뀌어가다가 중강단이 나중에 김자진의 북로 군정서로 개편이 된 것이다. 여기에도 임시정부가 일정 부분 기여를 하기 때문에 서간도의 서로군정서, 북간도의 북로군정서는 임시정부의 직할부대는 아니지만 임시정부랑 관련은 되어 있는 뭐 그런 부대다 보시면 되고 임시정부의 직할부대가 있어요. 이 시기에 20년대 초반에 서간도 지역에 뭐 있습니까? 광복군 사령부, 광복군 총영 이런 게 있습니다. 뒤에 또 나와요. 자, 그다음 학교는 자 요거 서전 소속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권 피탈 전에 이미 만들어졌고요. 자, 이상설이 만든 학교입니다. 명동학교 1908년에 자 김약연이죠. 이상설이 나중에 어디 가죠? 헤이그 특사로 가죠. 그렇죠? 언제? 1907년에. 그렇죠? 그리고 체포령이 떨어집니다. 간도로 오면 체포돼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연해주 지역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학교가 운영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지역에 다시 김약연이라는 분이 이제 명동학교를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북만주, 밀산 아까 지도 보시면 저 위에 그 소련으로 넘어가는 그 당시에 이제 러시아지만 이제 좀 있으면 23년부터 소비에트 연방이거든요. 그 소련으로 넘어가는 그 국경지대 밀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상설, 이승희 등이 자 밀산현, 복밀산에 황무지를 매입하고 주민을 이주시켜서 새로운 독립운동 기지인 자 요것만 기억하세요. 한족을 흥하게 한다. 마을 이름이 한민족을 흥하게 한다. 한흥동이라는 거를 북만주 밀산에 만들고 한민학교라는 학교를 만듭니다. 근데 이 한민학교는 나중에 연해주에서도 있어요. 똑같은 이름의 한민학교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럼 제가 앞으로 좀 다시 가보면 우리가 지금 배운 게 어디까지다? 이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하고 밀산의 한흥동까지 배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주 지역은 다 지금 정리가 된 겁니다. 뭐가 중요한지 아시겠죠?